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주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거창한 운명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작고 조용하고 털이 좀 엉켜 있는 그런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나무 몇 그루, 풀밭 조금, 그리고 낡은 벤치 하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서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벤치였습니다. 아, 이 벤치 꽤 됐다. 그런 벤치요. 그런데 이 낡은 벤치에 거에 매일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73,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목소리가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딱 평범한 할아버지. 단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양반 하루 일과가 참 단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피를 끓입니다. 인스턴트요? 아닙니다. 드립 커피예요. 종이 필터 올리고 뜨거운 물 조금씩 부어가면서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쁜 사람은 못합니다. 시간이 넉넉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씨는 시간이 아주 넉넉했습니다.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넉넉했어요. 커피를 다 끓이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입니다. 봄이면 꽃 냄새, 여름이면 풀 냄새, 가을이면 낙엽 타는 냄새, 겨울이면 차가운 냄새. 그렇게 한참을 서서 바람을 맞다가 점심을 드시고 나면 그는 늘 같은 길을 걸어갔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뛰어다니고 학생들은 이어폰 꽂고 빠르게 지나가고 운동하는 아주머니들은 총총총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영수 씨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짓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거나 영수 씨도 딱히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색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해진 거예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처음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어색할 줄 몰랐습니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그게 그렇게 쓸쓸할 줄은 살면서 몰랐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떤 것에도 적응을 해버려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은 대구에 살고 딸은 인천에 살았어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요즘 어때요? 그냥 뭐 괜찮아. 네, 그럼 끊을게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해. 뚝. 영수 씨는 전화를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스로에게요.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충분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늘 그러듯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벤치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 영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뭐지? 허리를 굽혀서 벤치 아래를 들여다봤더니 개가 한 마리 숨어 있었습니다. 누런 개.
털은 여기저기 엉켜 있고 몸은 앙상하게 말랐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영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딱 이랬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도망갈 거예요. 영수 씨도 딱히 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요. 근데 그 눈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배고프냐? 영수 씨가 중얼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사실 별거 없었어요. 아침에 먹다 남은 빵 한 조각. 그걸 꺼내서 조심스럽게 벤치 아래에 놓았습니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수 씨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걔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멈추고, 또 다가오고, 멈추고, 또 다가오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빵을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날 이후였습니다. 영수 씨가 공원 벤치에 앉을 때마다 그 개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무 뒤에서 나오기도 하고, 화단 옆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영수 씨가 벤치에 앉으면 꼭 나타났습니다. 영수 씨는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강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대요. 그냥 부르기 편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영수 씨도 왜 그 이름이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보는 순간 딱, 이건 강지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설명이 없어도 그냥 맞는 이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강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강지는 참 이상한 개였습니다. 시끄럽게 짖지 않았어요. 뛰어다니지도 않았어요. 먹을 거 달라고 앞발로 긁지도 않았어요. 그냥 영수 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도, 비가 조금 내려도 꼼짝 않고 옆에 있었어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개는 보통 가만히 못 있잖아요. 냄새 맡으러 가고, 다른 개 보면 달려가고, 지나가는 사람 따라가고. 그런데 강지는 영수 씨 옆에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영수 씨는 매일 올 때마다 강지 간식을 챙겨왔습니다. 삶은 달걀 반쪽, 남은 고구마 한 토막, 가끔은 찐 닭가슴살 조금. 강지는 늘 천천히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지 않았어요. 마치 저 예의 있는 개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먹고 나면 영수 씨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를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먹었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영수 씨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요. 공원 근처에 분식집을 하는 박미정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사람이 좋아요. 손님한테도 말 잘 걸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인사 잘하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에요. 어느 날 영수 씨가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저씨, 박미정 씨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개 키우세요? 영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공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게 아저씨만 따라다니는 거 아세요? 영수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휴, 아저씨 개 마음도 가져가셨네. 앞으로 책임지셔야 해요. 영수 씨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쳤는데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걔 마음을 가져갔다. 그날 밤 영수 씨는 강지한테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도 혼자냐? 강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영수 씨가 공원에 가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갔어요. 습관처럼 그냥. 이제는 강지 보러 갔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오늘은 뭐 가져갈까 생각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강지 것도 같이 샀습니다. 닭가슴살, 단호박, 가끔 황태채. 솔직히 영수 씨 자기 것보다 강지 것을 더 신경 썼어요. 자기 반찬은 아무거나 사면서 강지 것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샀습니다. 이게 걔한테 괜찮은 건가? 이건 너무 짜지 않나? 오늘은 좀 따뜻한 거 먹여야겠다. 영수 씨, 이 양반. 언제부터 이렇게 자상해지셨습니까?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눈이 오기 며칠 전쯤요. 영수 씨는 평소처럼 공원에 갔습니다. 단호박 쪄온 거 작은 통에 담아서 따뜻하게 보온 가방에 넣어서 천천히 걸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강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나? 영수 씨가 기다렸습니다. 벤치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없었습니다. 나무 뒤를 봤어요. 없었습니다. 화단 주변을 봤어요.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뭔 일 있나? 영수 씨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밥맛이 없었습니다. 왜인지 자꾸 공원 쪽이 생각났어요. 다음 날도 강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 다다음 날도요. 영수 씨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더 조용해졌어요. 혼잣말도 줄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끓이는데 손이 좀 느려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데 바람이 그냥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공원은 갔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강지가 좋아하는 자리도 가보고 숨어있던 벤치 아래도 들여다보고 없었습니다. 영수 씨 마음속에 조용히 걱정이 쌓였습니다. 다쳤나? 누가 데려갔나?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벤치 옆에 작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멈췄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어요. 상자 안에는요. 낡은 목줄 하나 그리고 종이 봉투 하나. 봉투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씨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영수 어르신이십니까? 청년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28. 키가 크고 좀 야위었는데 눈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긴장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준비했는데 막상 눈앞에 서니까 할 말을 잊어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지가 제게입니다. 영수 씨가 멈췄습니다. 그럼 왜 강지가 공원에? 정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정우는 배달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도 다치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한 달을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 다음 2달을 일반 병실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우도 혼자였습니다. 병원에 누가 와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퇴원하고 나면 돌아갈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나마 같이 있던 게 강지였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강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결국 하루 만에 다시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강지는 집 문 앞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강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문 앞에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강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정우가 가끔 데리고 다니던 공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게 김영수 씨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면서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공원 CCTV 좀 확인할 수 있냐고 했어요. 강지가 걱정돼서요. CCTV를 돌려봤더니 강지가 매일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이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정우가 웃었습니다. 그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지가 좋은 분 만났구나 했어요. 어르신, 그럼 강지는 지금?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퇴원하자마자 데리러 갔거든요. 공원에서 찾았어요. 그때 강지가요. 정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르신이 앉으시던 벤치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요. 영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지가 남긴 선물입니다. 제가 대신 드리는 거지만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김영수 씨,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는 강지. 정우가 CCTV 화면을 캡처한 거였어요. 조금 흐릿하지만 두 사람이, 아니 한 사람과 한 개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영수 씨는 뭔가를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요.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영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 씨, 네 어르신. 강지 잘 있어요? 네.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응? 혹시 괜찮으시면요. 정우가 살짝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시겠습니까? 영수 씨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을요. 눈이 맑고 야위었고 많이 긴장해 있는, 어딘가 강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한 얼굴을요. 영수 씨가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강지 보러 가야지. 그날 이후 김영수 씨의 하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끓이는 데 손이 좀 빨라졌어요. 창문을 여는데 바람이 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에는 여전히 갔어요. 벤치에도 여전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갈 곳이 생겼습니다. 정훈의 집, 강지가 있는 곳. 정훈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영수 씨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지가 튀어나왔습니다. 강지가 영수 씨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막 흔든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흔들었습니다. 꼬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까지 같이 흔들리는 그런 거요. 강지가 영수 씨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공원에서 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왔어요. 그런 눈빛. 영수 씨가 쪼그려 앉아서 강지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왔다. 그날 정우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별건 없었어요. 된장찌개에 계란 반찬, 작은 반찬 몇 가지. 근데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오랜만에 밥을 다 먹었습니다. 국도 다 마셨습니다. 정우가 눈치 빠르게 밥을 한 번 더 퍼드렸어요. 영수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많이 먹었어. 드세요, 어르신. 아직 많이 있어요. 아니, 됐다고. 결국 한 그릇 반을 드셨습니다. 강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지야, 너도 밥 먹어야지. 그 뒤로 영수 씨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정훈회에 갔습니다. 어떤 날은 손에 뭔가를 들고 갔어요. 고구마, 감, 가끔은 삶은 달걀 몇 개. 정우가 말렸습니다. 어르신, 안 가져오셔도 돼요. 영수 씨가 모른 척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이 원래 그래요. 안 가져와도 된다고 하면 더 많이 가져와요. 정우는 영수 씨한테 가끔 물었습니다. 어르신,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나, 뭐 별거 있어. 공장 다니다가 작은 가게 하다가 그러다 늙었지. 가게요? 무슨 가게요? 철물점. 정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저 요즘 집에 선반 달려고 하는데 공구가 없어요. 영수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도 못 따라? 못 따라요, 저. 그 다음 주에 영수 씨가 공구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선반 2개를 달아줬어요. 물론 강지는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정우가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진짜 잘하시네요. 영수 씨가 허리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날 영수 씨 걸음이 좀 빨라졌습니다. 집에 오면서요. 봄이 되었습니다. 공원에 꽃이 폈어요. 영수 씨는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듯. 이제는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뭐 가져갈까? 정우가 좋아하는 건 뭐더라? 강지는 요즘 뭘 잘 먹더라? 박미정 씨가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영수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뭔 좋은 일 있으세요? 영수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뭐 갈 때가 생겼어요. 박미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됐다, 아저씨.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집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강지야, 고맙다. 그 작은 개는 말이 없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개가 한 사람의 인생에 다시 따뜻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한테 위로를 받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요. 그럴 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강지가 그걸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걔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아마 알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정우가 영수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왜요? 강지가요. 정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영수 씨가 긴장했습니다. 강지가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아픈 건 아닌데요. 그럼요. 정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강지가 오늘 아침부터 문 앞에 앉아서 어르신 기다리고 있어요. 영수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침 10시부터요. 지금 몇 시예요? 2시요. 영수 씨가 빵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간식 가방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간다, 간다. 기다려. 정훈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사각. 문을 열기도 전에요. 영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강지야, 나왔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온몸으로요. 세상에는요.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김영수 씨는 73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개 한 마리 덕분에요. 강지의 선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